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정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보험 그러면 본래는 의료보험이란 이름으로 1963년도에 제정되어서 1977년도부터 시행된 두 번째 사회보험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정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 분석을 해보면 여기 개념 특징으로 보면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료보험은 1963년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1977년부터 시행된 이것이 바로 이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의료보험의 시행은 조합주의로 운영을 했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조합, 직장 의료보험조합, 지역 의료보험조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 이 의료보험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의 개념으로 진행된 것이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1999년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2000년부터 시행된 거지요. 이것은 통합주의로 운영이 되는데, 조합주의는 우리가 다자보험자주의라고 그러죠. 다자보험자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첫 번째 작품,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질병보험, 다시 건강보험이죠. 뭘로 운영됐어요? 바로 조합주의, 공제주의나 또 금고주의, 길드주의로 운영된 거였어요. 바로 이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합주의로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합주의로. 그에 비해서 건강보험은 통합주의, 단일보험자주의, 단일보험자주의로 이렇게 운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의료보장에 관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예방과 재활까지를 포함한 이런 의미를 건강보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종래 의료보험에는 치료만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방, 진단, 재활까지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보험의 정책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역을 보면은, 건강보험 정책의 연역을 보면은 1963년에 연역을 보면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지요. 그리고 1977년에 바로 의료보험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이때 시행이 조합주의였다는 거지. 다자보험자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989년에 바로 전국민 의보 시대가 도래합니다.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구성원이 되는,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바로 그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1998년에 통합주의의 부분 도입이, 나중에 시범 운영이 도입이 있게 되고, 1999년에 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되죠. 1920세기 말에 의료보험법을 폐지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 2000년에 들어와서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게 되면서 전면 통합주의로, 전면 단일 보험자주의로, 통합주의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건보시대에, 지금 건보시대에 와 있고, 건보시대, 그리고 전면 통합주의, 단일 보험자주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적에 20세기까지는 의보시대, 의보시대, 조합주의 시대, 조합주의. 다시 말해서 다자보험자주의 시대. 21세기는 건보시대, 건보시대, 통합주의, 단일보험자주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보시면 481페이지에 건강보험제도의 개념에서 3번을 가지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2번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기능과 역할, 특성 쭉 했는데,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당연히 사회보험 중에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그 중에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제도. 그러면서 건강보장은 당연히 재원을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안정도 도모하는 제도.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 또 사회통합, 사회연대, 비용의 형평성, 또 그런가 하면 급여의 적정성, 이런 특징과 기능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그리고 단기보험, 국민연금은 생존한 동안 장기보험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단기보험이지요.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말하자면 비용의 형평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 보험급여의 균등은 급여의 적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법률에 의한 강제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보험료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징수됩니다. 그 때문에 개인이 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세처럼 강제 징수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한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건보제도의 유형이 나와 있죠. 건보제도의 유형. 건보제도의 유형은 내셔널 헬스 서비스 방식. 내셔널 헬스 그러니까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과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그러니까 국민건강 보험 방식,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한다면 내셔널 헬스, 즉 국민건강 인슈런스, 국민건강 보험 방식. 또 그런가 하면 컨슈머 소버레니티 모델에서 소비자 주권 방식, 소비자 주권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내셔널 헬스 서비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국가 책임으로, 국민건강은 국가 책임으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 내셔널 헬스 서비스 방식입니다. 국민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요양기관을, 모든 의료기관을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관리, 감독, 통제하는 이런 운영 방식이 내셔널 헬스 서비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세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일명 조세 방식 또는 배버리지 방식, 배버리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셔널 헬스 서비스 방식은 우리가 역사를 볼 적에 배버리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진다?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을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되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일명 조세 방식, 배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은 국민건강은 원칙상 각자 책임으로 국민건강은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지지만 국가도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의료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관리하고 국가는 감독, 후원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명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됐군요. 어쨌든 자기 건강은 자기가 낸 기여금을 가지고 보장을 한다는 걸로써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국가지원금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주된 재원은 수익자가 재원을 부담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컨슈머 소버리니티 모델이라고 하는 소비자 주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건강은 자기 책임으로 라고 하는 영리병원 운영 방식, 미국 방식이죠. 영리병원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자기 부담금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건강을 이끌어가는 자기 부담금으로 운영한 방식이 컨슈머 소버리니티 모델이라고 하는 소비자 주권 방식, 민간 병원 운영 방식, 영리 병원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2페이지, 1페이지 반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주의 운영방식에서 여러분들은 거기 효과를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운영방식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또 의료기관의 운영의 원칙은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의료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비용이 정해져 있어서 그 비용의 통계를 가지고 그 비용의 합을 가지고 의료 비용으로 요양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을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영역에 있어서 포괄 수가제를 가미하고 있다. 그래서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한해서 아주 보편적인 거, 뭐 치질이라든지 편도선이라든지 뭐 제왕절개라든지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4개 질병군의 4개 진료과의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포괄 수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페이지를 넘어가면 국민건강보험법 이렇게 역시 법제로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건강보험정책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건강보험정책 분석. 그래서 자, 여기 뭐냐면 건보정책 분석을 한번 다뤄. 길버트와 스펙트에 의해서 제시된 것처럼 건보정책 분석을 이렇게 해보시면 건강보험정책. 자,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주요건과 국적요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거주요건과 국적요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진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이 건강보험에서는 질병, 부상, 출산, 또 사망, 건강진단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데 급여로서는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장애인 특례지요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 이렇게 5개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고 요양비라고 하는 것은 현금급여, 임시출산진료비나 건강검진은 바우처이고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현금급여,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다음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는가? 당연히 사회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지원금, 노사정 3자 부담에 의해서 국가지원금과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지요. 이렇게 사회보험과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의료보장 시스템에는 많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재원에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국가지원금 조세, 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는 공공재원이잖아요. 공공재원. 그에 비해서 본인 일부 부담금은 민간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재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는 달리 이 건강보험의 운영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한 노트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달은 누가 한다? 당연히 건보공단에서 전달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보험료, 사회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때문에 앞선 시간에 우리가 국민연금 정책 분석에서 전달을 누가 한다? 국민연금공단으로만 설명했지만 사실은 틀린 거죠. 국민연금공단과 일반적인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고지는 국민연금공단, 징수는 건강보험공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적에 우리는 건강보험공단도 국민연금공단의 전달 체계로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어떤 국민연금 정책의 전달에다가 국민연금공단 플러스 건보공단, 이렇게 해서 플러스 건보공단을 첨가해 놓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법제론처럼 교재 편제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거기 나오는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에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실질적 산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고용보험정책이 나와 있네요. 고용보험정책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고용보험 정책의 분석을 보면은, 고용보험은 우리나라의 4번째 사회보험법으로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에 시행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실업보험 그러는데,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의보와 건보의 구별처럼 실업보험은 사후적, 소극적, 이미 실업자가 된 사람에 대한 사후적 구제 절차거든요. 사후적, 소극적, 구제적 사회보장 정책이 실업보험이에요. 그러나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와 같은 노동시장 정책도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적극적이고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정책 분석을 바로 진입을 해보면, 거기 여러분 교재 보면은 고용보험제도의 개요에서 밑에 박스로 그림을 그려놨죠. 고용보험은 단순히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있으면 실업보험이죠. 거기 보면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까지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용보험 정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고용보험 정책에서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물론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가입자는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를 가입자로 합니다. 다음에 고용보험 정책에서는 고용보험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건 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보충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 고용보험 사업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적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다음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취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 수만큼, 원칙은 소정급여일 수만큼 법으로 정해진 90일에서 240일이라고 하는 소정급여일 수만큼 제공하는 구직급여와, 그리고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우리가 길버트법에도 한번 봤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면상 너무 글씨가 그렇군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 그래서 실업급여는 이렇게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눈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가 있지요.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특례로서 제공될 수 있는 기간은 90일에서 180일입니다. 자, 다음에 법제를 한번 볼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3번에 뭐가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출산 전후 휴가급여. 즉, 이 양자를 합쳐서 우리는 모성보호급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고용보험 사업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보험 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고용보험 사업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재원은 당연히 사회보험이니까 노사정 3자 부담이죠. 국가지원금과 보험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 이 보험료, 사회보험료는 목적세와 같은 성격,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이런 그 비용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고용보험사업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4가지 사업이 있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2가지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4개지만은 목적세 성격을 가진 보험료는 2개만 거는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급여 비용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목적사업은 4가지지만은 보험료 징수는 2가지만 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 우리가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있는데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이 없습니다. 누가 이 관리 사무를 할까? 여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나머지 업무의 대부분은 고용 직업안정 기관의 장.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용보험 정책의 산출 분석, 길버트와 스펙터가 제시한 이런 분석을 해본다면 이런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고용보험 제도의 특성도 쭉 나와 있지요. 그 중에 3번 일정 기간 고용 상태의 수급의 최저 요건. 만약 문장을 너무 짧다고 일정 기간의 고용 상태를 수급의 최저 요건으로 규정.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3번을 일정 기간 488페이지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나와 있지요. 고용보험제도의 특성에서 거기에서 일정 기간의 고용 상태를 수급의 최저 요건으로 규정. 그렇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적어도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를 가지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특례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폐업일 이전 2년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정 기간의 고용 상태를 수급의 최저 요건으로 규정으로 문장을 좀 길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단기급부다, 또 강제성이다, 보험사고의 예측이 곤란하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보험의 목적과 기능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3번의 고용보험법을 직접 여러분 손으로 지금 이렇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이냐, 무슨 돈으로 운영하느냐,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 이렇게 길버트와 스펙터가 제시한 정책 분석의 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489페이지에 보면 고용보험사업 4가지 설명을 했고, 다음에 재원 중에 특히 보험료에서 보험료 징수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목적사업은 4가지지만은 보험료 징수는 2가지로만 한다.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줄쳐놓고 있죠.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균등분담으로 하되 그 수입을 실업급여 비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비용,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특징에다가 액센트를 두셔야 됩니다. 사업주가 단독 부담을 합니다. 다음에 뭐 적용범위 좋고, 적용범위는 뭐 크게 이렇게 원칙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책 분석을 통해서 1시간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재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